가계 대출을 하기 시작해요. 가계 대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가계는 뭘 하게 되냐면은 기업으로부터 급여는 받았지만 이 급여를 뭐 하는 거예요? 급여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무엇을 늘린 거예요? 소비 여력을 늘렸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급여에다가 이자를 받아서 소비를 키워왔다면 이제는 여기는 뭐와 뭐로? 급여와 대출을 통해서 소비 능력을 키워온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개 해보겠는데, 소비가 어떻게 종말이 됐는가, 지금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경제 주체가 있었잖아요. 경제의 주체, 3요소. 어떻게 되죠?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만 알고 있지 과연 이게 우리 실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과서에나 의미가 있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냐면은 너무 가난했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이 기업의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은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 그것도 불분명했지. 그래서 누구의 주도로? 정부의 주도로 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갔다. 그게 어떤 거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무슨 얘기냐면 시장경제를 거의 무시하겠다라는 얘기가 왔거든요. 네. 누가 이 경제를 주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계획경제를.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정부가 어떤 기업을 키울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지원을 해주겠어요? 자금을 지원해줬어요. 근데 정부가 이때 자금이 있었냐?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자금 지원을 해줬냐면은 누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줘요?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개념이 없었냐면은 주식의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식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기업에 돈을 줬냐면은 가게는 무엇을 시켜요? 저축을 한다고. 저축을 시키고 이 은행에서는 기업에 무엇을 빌려줘요? 대출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기업이 대출을 갚으면 이걸로 뭘 줬어요? 이자를 줬다고. 기업이 이자를 주고 이자의 흐름을 가계로 흘러가게 만들었지.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 대출이라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야. 무엇은 좋았는데 기업 대출은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가 쉬웠고 개인들은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집값이라는 것이 혼자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뭐가 없으니까 집에 대출 끼는 것이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1997년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가 왔잖아요. IMF가 오면서 누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업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누가 먹여 살렸어? 기업이 돈을 벌어서 모두 제공하고 가게에 무엇을 제공해요? 일자리와 급여를 지급했다고. 그리고 가게에는 기업에 노동을 공급을 했지. 그리고 가게는 여기와 둘이 세금을 갖다가 넣어줬고. 그런데 이게 이때 와가지고는 어떻게 바뀌냐? 이때 와서 정부는 기업을 어떻게 해요? 기업이 나가 떨어지니까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게는 어떻게 되냐? 자, 가게는 그동안 뭐 했어? 저축을 해서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자금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돈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업은 더 이상 뭘 못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1980년대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1980년대에 주가
지수가 등장해요. 주식이 없었던 건 아닌데 주가 지수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주식이란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은행은 무엇을 해줬냐? 기업이 죽어버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은행은 예대 마진을 갖고 사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란 말이야. 네. 예대 마진 갖고 은행이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대출을 이쪽에다 해줬었는데 뭐 했어요? 기업이 기업이 망했죠. 그래서 정부가 여기다가 뭐 했냐면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리고 기업이 망하니까 이제 뭘 할 수밖에 없어. 이 은행이 이제 어디다도 돈을 대출해줘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해요? 가계대출을 하기 시작해요. 가계대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가계는 뭘 하게 되냐면은 기업으로부터 급여는 받았지만 이 급여를 뭐 하는 거예요? 급여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무엇을 늘리는 거예요? 소비 여력을 늘렸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급여에다가 이자를 받아서 소비를 키워왔다면 이제는 여기는 뭐와 뭐로? 급여와 대출을 통해서 소비 능력을 키워온 거죠. 그러면서 무슨 대출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냐면은 담보가 있는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신용대출이 있다. 담보대출은 무엇이 있었을까? 주택담보와 주식담보 이렇게 자산을 담보로 해서 나오는 대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용대출이 있다. 신용은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카드가 있고요. 마이너스 통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가계에 무엇이 늘어나요?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다. 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옵니까? 이게 2008년까지 오고 2008년에 무슨 문제가 생겨? 경제위기. 경제위기가 오죠. 뭐에 의한 경제위기야? 주택담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와? DSR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다. 뭐냐면 갚을 여력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갚을 수 있는가? 이 주택담보는 누구한테 해주던 거야? 가게에 해주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고민이 생겨요? 가게의 대출이 문제가 된 거였죠. 부동산이 오르면 대출 금액이 오르고 대출 금액이 오르니까 부동산을 올리고 그런 악순환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돼요? 이 가계 대출을 뭐하게 만들어? 건강하게 만들어요. 네. 건강한 가계 대출이라는 건 뭐야? 감당할 수 있는 이자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싱이 돼요? 이자에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뭐에 포커싱이 있다가 담보물에 포커싱을 갖고 가다가 네. 이제 어느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뭐를 만났어요? 2019년에 코로나를 만났죠. 코로나를 만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무슨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은 돈을 엄청 풀기 시작하죠. 근데 돈을 풀 때 그냥 주냐 이거야. 물론 그냥 주는 지원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뭘로 해서 풀게 돼요? 은행에서 대출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뭐가 감당하게 돼요? 이자 감당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2023년이 되니까 뭐가 생겨요? 금리. 고금리 시대가 오는 거지. 왜? 그동안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뭐를 잡으려고 그래?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흐름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됐다고요? 급여와 대출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가 끊기기 시작합니까? 대출. 대출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는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둔화되고 있는 거야? 가계의 소비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 삶이 왜 힘드냐? 예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자와 급여로 살다가 대출과 급여로 살다가 이제 뭐가 끊겨요? 이 대출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뭐가 됐어? 이때는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는 거야. 왜? 그동안 땡겨 썼으니까. 이 대출이라는 거는 뭐예요? 무엇을 담보로 가져가는 게 대출이야? 신용. 나의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땡겨 써다 보니까 그 미래가 된 23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다. 그럼 이러한 힘든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형태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지. 돼요?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요 형태로 살다 보니까 어땠어요? 어쨌든 간에 이자 대신 대출이었고, 그렇죠? 내가 들어오는 급여와 뭐가 있어요? 급여와 다른 소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다른 소득이라는 게 끊겨버리니까 되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지. N잡. 근데 N잡이라고 하지만 N잡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의 시대냐 이거지. 노동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쓰는 시간만 남아가지고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갈게요. 다시 이자 받는 시대가 와야 되나? 응? 다시 이자 받는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였냐면은 지금 이걸 한번 다시 봅시다. 소득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소득이 소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소득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하나는 무슨 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이 있었죠. 자,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언제까지? 2020년까지는 근로소득은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자소득이 뭘로 바뀌었어요? 대출로 바뀌었다고요. 대출로 바뀌면서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냐면 이 대출을 활용하여서 뭘 만드는 사람이 자산소득으로 변형시킨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럼 이 자산은 그냥 얻었냐?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뭐 하기 힘들었어요? 집 담보 대출이 없었어요. 집을 가지고 집이 뭐가 안 됐어요? 자산의 개념이 없었다고요. 대출이 안 됐고 오로지 뭐만 했어? 기업에만 줬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근로소득은 증가했지만 뭐를 안 되고 이자 소득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금리니까. 왜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누구의 생산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근로자의 급여가 금방 느냐? 안 늘지. 대신 근로자의 급여는 어때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뭘 만드는 거야? 이때는 안정을 소득으로 만드는 거죠. 안정을 담보로 이 소득이 무슨 소득이야? 소득이라기보다도 안정을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는 거지.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일어나는 거야. 값선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정성에 의해서 대출이 일어나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소비 능력이 커졌다고. 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슨 시대였다고요? 코로나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대출이 아니고 지원금이었다. 그래서 여기 때는 고금리였죠. 여기 때는 저금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초저금리죠. 거의 0%, 1%의 수준으로 갔다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이 되니까 무엇만 남았어요? 근로소득만 남고 무엇이 없어져? 이 지원금으로부터 대출까지 모든 게 끊기면서 고금리가 되는 거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경제위기가 있으면서 DSR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이게 뭐라고요? 갚을 능력이라고. 그런데 갚을 능력의 기준이 뭐였어요? 갚을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급여였고 그 급여가 뭘로 환산이 돼서 이게 금리와 급여였다고. 근데 뭐는 그대로겠어요 지금? 급여는 거의 불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뭐가 떨어져 버려? 갚을 능력을 상실한 거지.
내가 상실된 게 아니라 뭘로 인해서 상실이 된 거야? 고금리로 인해서 상실이 됐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초저금리니까 거의 0에서 1%였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5에서 7% 정도가 돼버리니까 몇 배가 뛴 거야? 거의 5배에서 무한대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가계가 이거 하나에 의존되면서 이게 마이너스인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소비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는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냐? 소비가 종말이 온다. 소비의 종말이 온다. 그럼 소비가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삶의 질이 다르죠. 삶의 질도 떨어지지만 소비가 종말된다는 것은 무엇이 없어진다는 거야? 생산은 계속돼도 생산과 소비가 있지만 무엇이 줄어들을까요? 시장 자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소비의 종말은 무엇의 종말로 가져와? 시장의 종말이 되는 거지. 자, 시장이 종말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비가 종말됐다는 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면 과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남는 거죠. 그러면 누가 또 망하게 돼 있어요? 생산의 종말이 오는 거지.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시기가 오겠냐? 소비도 종말되고 시장도 종말되고 생산이 종말됐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급여야죠. 대혼란이. 카오스가 오면 그 다음 뭐가 와야 됩니까? 종말. 응? 그러니까 종말이 올 거잖아. 종말 된다고. 그랬을 때 뭐가 돼요? 재개편이 될 거. 정화. 정화의 시기가 오지. 정화의 시기가 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뉴노멀이 오는 거지. 이 시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버티기가 중요하다 이거지. 우리 버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